안녕하세요, 권혁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대예술 전문인 필기 데뷔 영상 중 두 번째 영상으로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인 무대기술 일반 영상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크게 분류하고 그 분류한 영역들의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출제 빈도를 한번 살펴보고 기출문제를 두세 문제씩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약본을 제작을 했습니다. 밑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약본을 다운받으시고 영상 시청하실 때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2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최근 5개년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총 6개로 분류해보았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대 공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공간은 말 그대로 극장 내부의 공간과 장치들을 구분할 수 있고 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또한 각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기준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문제, 16년도에는 7문제가 출제되어 평균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을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공간이나 장치의 명칭과 그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는 무대 시설의 안전율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극장 전체 도면을 파악한 후에 상부기계, 하부기계, 막장치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1번 문제를 보시면 극장 도면을 보시고 각 장소의 명칭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대 공간은 관객들이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주무대를 기준으로 뒤에 후무대, 양옆 측무대, 그리고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여 주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19년도 3번 문제에서는 공연장 무대 시설의 안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크루잭 방식은 승강무대와 축이 바로 연결된 구조로 축이 이동하면서 승하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부에 스크루 경납 장소가 필요한 특징이 있고 안전율은 4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트랙션과 롤러체인 방식은 전동기나 유압장치를 통해서 와이어로프와 롤러체인을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모두 안전율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펜터그래프 방식은 시저 방식이라고도 불리고 승강무대 프레임에 펜터그래프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율은 4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롤러체인 방식이 되겠네요. 무대 공간 영역의 경우에는 무대기술 일반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으니 이 부분은 무대기술 일반을 공부하실 때 체크하셨던 부분들의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공간을 도면으로만 봐서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대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백스테이지 투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화재, 연소, 방염입니다. 문제 유형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재 등급 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 두 번째는 연소 형태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방염 대산물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년과 17년에 2문제, 19년, 18년, 16년에 4문제씩 출제되면서 평균 3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인 화재의 분류와 소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잠깐 살펴보면 화재는 알파벳 A부터 E까지 총 5가지로 분류가 되고 각각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입니다. 일반화재부터 전기화재는 각각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색이 있으며 소화하는 방법은 일반화재가 냉각효과, 나머지는 전부 질식효과, 그리고 전기화재가 냉각 질식 효과를 전부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알파벳과 화재 종류를 연결시켜 외울 때 B는 보일의 B, C는 코일의 C, 금속은 금속의 미음 받침을 연상해서 외웠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도 2번 문제나 18년도 9번 문제를 보시면 화재 등급별 소화 방법과 특징들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20년도 2번에서는 1번, 일반 화재 시 연소 후 재가 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고
18년도 9번 문제에서는 C급 전기화재가 질식 냉각 소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소화 방법을 몰랐더라도 등급과 화재 이름만 연결할 수 있었다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네요. 이어서 19년 4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4번 고체가 가열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며 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고체가 가열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며 타는 것은 고체연소이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소의 형태에는 고체연소, 액체연소, 기체연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고체연소는 다시 표면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증발연소 이렇게 네 가지, 액체연소는 증발연소, 기체연소에는 혼합연소, 비혼합연소, 폭발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 기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소분류의 연소가 각각 어느 대분류에 포함되는지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17년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방염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염 대상 물품에는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이 포함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번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4번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모두 방염 대상 물품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세 번째는 전기, 접지입니다. 접지공사와 접지 설비, 전선에 관한 문제로 20년에는 무려 7문제나 출제되고 평균 4문제가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은 부분입니다. 접지는 회로의 일부를 대지와 같은 영전위로 유지하기 위해 선을 이어주는 것으로, 접지 설비의 종류에는 보안용 접지, 신호 회로에 관한 접지, 내해 방지용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안용 접지는 감전, 누전사고 방지, 이상전압 상승 억제, 보호장치류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통접지와 기기접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신호회로에 관한 접지는 노이즈 장애 방지 및 기기 제어 신호의 상호 간섭에 의한 오작동 발생 억제가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해 방지용 접지는 피뢰침, 피뢰기 등 지락사고에 의한 대지전압 상승 억제가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접지공사는 4가지 종류로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가 있습니다. 각각 접지 저항값은 10옴, 150분의 1옴, 100옴 이하, 10옴 이하이고, 1종은 400V 이상의 기기 보안용 접지나 신호회로에 관한 접지에, 3종은 400V 미만의 무대기계 기기 보안용 접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400V 이상의 기기 보안용 접지에 공사합니다. 20년도 4번 문제에서는 무대기계 380V용 저압전동기에 적용되는 접지공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25번에서는 접지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기 2번, 내해방지용 접지를 기기접지로 설명하는 보기가 정답이었네요. 무대 조명과 음영 설비의 전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특히 무대 조명 설비 중 플라이덕트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플라이덕트는 무대 상부의 조명시설, 객석, 천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밀집하여 설치하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덕트에는 두께 0.8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내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도금 또는 도장 처리, 단면적 12mm 제곱 이상의 아연 도강 연선으로 2개소 이상 매달고 간격을 3m 이하로 해야 되는 것, 금속재 외암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 것, 금속판 이음 부분은 접지선으로 접지해야 하는 것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18년 24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 3번에 플라이덕트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도금이나 도장 처리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도장 처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재해입니다. 공연장의 안전검사와 안전사고, 재해와 상해에 관련한 문제로 20년도부터 17년도까지 7문제 이상씩 출제되어 평균 6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공연장 안전검사는 공연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등록 전 안전검사부터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일 때 받는 설계 검토, 매년 실시하는 자체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 9년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총 5개의 안전검사 종류가 있습니다. 20년 23번은 안전점검 문제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2, 3, 4번은 전부 맞는 말이지만 1번 모든 공연장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틀린 답이고, 무대 기계나 기구의 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만 받는 안전진단입니다. 20년 14번 문제에서는 고소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면 1번 고소작업의 휴대공구는 최소로 한다. 2번 유압사다리는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3번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헬멧과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번 유압사다리는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경우 보조작업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 7번에서는 안전색과 그 의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빨강은 방화, 금지, 정지, 고도위험, 주황은 위험, 노랑은 주의, 파랑은 의무적 행동 지시, 녹색은 안전과 피난, 자주는 방사능입니다. 19년도 29번과 17년 17번에서는 방호장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상황이나 기구에 따른 방호장치를 고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암기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법령입니다.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문제 이상씩 꼭 출제되면서 평균 2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 영역에서는 딱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어느 법이 문제로 나올지 유추가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만이라도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 5개 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피난 관련, 위험 관리, 로프의 종류와 특징과 같은 자주 나오지만 앞에 5가지로 크게 분류한 것으로는 분류하기 애매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을 넣었습니다. 19년도 20번과 20년도 22번에서 섬유 로프와 와이어 로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보다 섬유 로프에 대한 설명, 와이어 로프에 대한 설명을 문제가 각각 나오고 있으므로 로프에 대한 특징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굵직굵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봐야 하는 교재 수도 무대 기술 일반이나 전공 과목과 달리 1개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교재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교재 한 권은 사서 한 3회독 정도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요약본에 최대한 많이 담아봤으니까요. 요약본도 한번 확인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들 생기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무대 예술 전문인 필기 대비 영상 마지막인 무대 기계 과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